10번 문제 보시면 직선을 저런 식으로 표시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꼴 본 적 있을 거예요.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꼭 1이어야 됩니다. 이걸로 낚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는 1 적혀있으면 x 절편은 3이고 y 절편은 마이너스 2인 건데 2라고 잘못 읽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또 속이 좋은 기법은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 이렇게 해놔도 좀 속아 넘어가는 새끼도 있어요. x절편 3이고 y절편 2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반드시 플러스고 여기가 1이다 이런 얘기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적혀있는 걸 뭐 쓰는 건가요? 아니 이것도 이거죠. 2분의 1x 2분의 1분의 x 더하기 3분의 1분의 y는 1이라고 적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저걸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예. 뭐 어쨌거나 좀 반가워하는 이 절편분의 x, 절편분의 y 꼴로 직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절편을 좀 바로바로 표시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연수 a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죠? 얘는 x절편과 y절편이 1, 4분면에서 결정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자연수니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노잼 죄송하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을 뭐 E,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어차피 교점이 1, 3분면이니까 더 연장해서 그리진 않았어요. 그냥 1, 3분면 내에서만 그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은 y절편이 3이니까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위에서. 네. 근데 교점이 이렇게 생기면 1, 3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a-5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a-5라는 놈이 0과 a 사이다. 이걸 풀어내시면 되겠죠. 영어를 안 아하, 그랬군요. 그래서 a는 3과 4만 가능하겠죠. 이거는 직선 자체를 절편을 매끄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절편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y는 1꼴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림 이렇게 바로 그려보실 수 있겠고요. 찬빈이가 선생님 운동 많이 시키네. 아이고 고마워. 저 군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했어요. 네. 자 다음 13번으로 넘어갑니다. 13번은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13번은 뭘 묻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울기의 의미. 그렇죠. 기울기죠. 기울기는 직선 위에 어떤 점을 가지고 잡아도 항상 일정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게 2분의 3이란 말은 여기의 길이가 2, 여기의 길이가 3, 즉 2대 3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AP의 길이를 제가 2K, DP의 길이를 3K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기 이용해서 얘를 구했다고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 거죠. 길이로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L, 여기를 3L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가 됐죠? CP 곱하기 DP면 뭐예요? 3KL, AP 곱하기 BP면 6KL. 아주 쉽죠? 그죠? 네. 기울기의 정의를 묻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고요. 알겠죠? 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직선이 직선과 평행하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죠.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직선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꼴 그리고 표준형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표준형이라는 명칭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표준 아니에요? 표준형 아니에요. y는 mx 플러스 n 이 꼴을 표준형이라고 누가 쓰던가요? 아니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라는 명칭은 모든 종류의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어요.
1차 함수의 표준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m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아무튼 직선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시험 문제들 다 그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쓸 것이냐, 아니면 y는 mx 플러스 n을 쓸 것이냐. 얘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미정계수를 a, b, c 세 개를 결정해야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걸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걸 선택해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이 구하는 답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해서 쓰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쓸 때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일 때를 따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냥 기울기, 절편, 꼴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표준형이라는 명칭은 모든 종류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서 쓰는 거예요. 2차 함수의 일반형, 2차 함수의 표준형 둘 다 모든 종류의 2차 함수를 다 쓸 수 있거든요.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제가 기울기, 절편, 꼴이라고 부를 거니까 따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뭐 어쨌거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평행 조건은 뭐였냐면 개일수의 b가 앞에 두 개는 같은데 뒤에는 같지 않은 이런 상태죠. 왜냐하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일치를 분리해야 되니까 사실 그냥 단순히 평행이 기울기가 같다 의미면 일치하는 것도 평행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치를 따로 분류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행은 나란하긴 한데 일치하지는 않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b의 제곱 플러스 3b는 a의 제곱 플러스 3a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설마 a는 b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2차식인데 이거 인수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네. a는 b하고 같지 않습니까? a는 b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a는 b하고 같으면 별 문제 없나? 같아도? 그러네요. 별 문제 없는 것 같네요. a는 b이거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맞아요? 일단 수직 조건 봐봅시다. 수직 조건은 뭐예요? 곱을 기울기 곱 더한 게 0. 그렇죠. 얘가 수직이다 라는 말은 기울기의 곱이 아니고 개수의 곱이죠. 예. 이게 0이어야 되죠. 이거 풀면 2ab가 아마 a 더하기 b게 나올걸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풀 때 a는 b하고 같지 않다고 풀었는데 왜 같지 않다고 풀었지? 왜지 뭘까? a하고 b하고 같으면 수직이 될 수 있나요, 둘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a하고 b하고 같아도? a하고 b하고 같으면 a가 1하고 b가 0, 0 되고 어차피. 아니 그럼 직선이 아니죠. 아니, 그냥 0은 1이니까 맞아. 그죠. 예. a와 b가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a와 b가 같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2a 제곱 2a 되는 거예요? a는 1이랑 근데 a는 0일 수 없죠. 그럼 a는 1, b는 1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0대 여기가 0대죠. 그럼 이게 직선이 아니죠. 이미 직선이라고 써있다는 건 이게 0이 안 되고 이게 0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랑 b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랑 b가 같다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제곱에 한 물어봤는데 합하고 곱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3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다.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다.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할 줄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잘 훈련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할 때 진짜 각을 2등분하지 않거든요. 각이라는 요인은 우리가 직접 다루기 매우 어려운 요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대신에 뭘 쓰죠? 기울기를 쓰죠. 직선이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을 직접 쓰는 대신에 기울기를 쓰죠. 그러니까 각을 연산하는 걸 자꾸 회피해요. 언제까지? 미적분 이전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을 직접 2등분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각을 우리는 어떻게 2등분할 것이냐 라고 하면 각의 2등분선의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각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각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각의 정의가 뭔가? 안정에서 두 반직선이 이루는 거. 맞아요.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자체가 각입니다. 제발 여기가 각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각의 크기를 그냥 재는 거고요. 예. 이것 자체가 각이어야 이런 거 세 개가 모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세 개 모은다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아시겠죠? 예.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이게 각의 정의입니다. 각의 2등분선의 정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우는데요. 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그어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이 각의 2등분선 위에 어떤 임의의 한 점 P에서 각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같다는 거 배우죠. 맞아요? 같다는 거 배우죠. 합동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군요. 네. RHS 할 때 합동이에요. 이거 역도 성립해요. 역도 성립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각의 2등분선이 없어요. 각의 2등분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미 한 점에서 각의 수선을 그었는데 길이가 왜 같지? 왜 같냐면 그 점이 2등분선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역도 성립합니다. 알겠죠? 뭐 어쨌거나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각을 2등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2x-y-1은 0이었고 얘가 x 플러스 2y-1은 0이라면 얘는 뭐냐면 얘 위에 이미 한 점, 이 p를 뭐 a, b로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든 여기까지 거리를 재든 그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시면 자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취라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 x 좌표와 y 좌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게 자취거든요. 그러니까 a, b 사이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식을 써보면 거리 잴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5분의 맞아요? 절대값 2a-b-1 이놈이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1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출제자의 아량입니다. 루트 맞춰주는 거 알겠죠? 안 맞춰줄 때도 있습니다. 맞춰주면 여기 약분 되죠? 그러면 2a-b-1이 진짜로 a 더하기 2b-1과 같거나 또는 2a-b-1이 부호가 반대인 -a-2b 플러스 1과 같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맞습니까? 정리해보시면 a-3b는 0이거나 또는 3a 더하기 b-2는 0이 됩니다. 제가 a, b를 쓴 이유는 여기 x, y하고 혼동될까봐 a, b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고 나면 이게 어쨌거나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갑자기 난데없이 a, b 대신에 x-3y는 0이라고 쓰셔도 되고 3x 더하기 y-2는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실제 서술형 답안 작성하실 때 이렇게 문자 바꾸셔도 돼요. 알겠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a, b를 쓴 거니까. 그래서 하나는 y좌표는 0이고 얘는 y좌표는 얼마죠? 2예요. 그래서 y좌표의 합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왜 두 개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직선이니까 이게 연장되잖아요. 이거 아니죠? 네. 연장되잖아요. 이렇게 얘도 연장되잖아요. 그럼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각이 같겠죠? 그럼 여기 직각이겠죠? 그럼 니네가 구한 두 개의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서로 수직이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얘는 중학교 2학년 A급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도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A급 A스텝에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걔들 1차 함수를 배우잖아요. A 스텝이 제일 어려운 거죠. 네. CBA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하고 한 점 잡으면 되는데 2점 잡을게요. 그러면 y-17은 기울기는 얼마 나오죠? 15분에 88. 15분의 88 약분하시면 그렇게 나와요? 네. 하고 x-17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 네? 아니, x-3이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순히 이 식을 보기만 해도 정수점이기 때문에 y가 정수면 얘도 정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정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x-3은 15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x는 15의 배수 플러스 3꼴이죠. 맞아요? 단 x의 범위는 어때요? 선분 AB니까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x는 일단 3 가능합니다. 선생님 3 15의 배수 더하기 3이에요. 맞죠? 0이 15의 배수잖아요. 15 곱하기 0 더하기 3인 거예요. 그 다음은 15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18이겠죠? 그 다음은 15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33이겠죠? 그 다음은 15 곱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48이겠죠?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래서 4개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y가 정수라는 사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림 그려서 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림 그려서 세지 말라고 일부러 좀 멀리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더 멀리 잡는 문제들도 많아요. 아예 생각 엄두가 안 나게. 어차피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 왜 근데 이 문제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29번이요. 이거 아까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얘 기울기 3분의 4거든? 얘 기울기 2분의 1이야. 맞아? 그럼 여기 3K 잡으면 여기 4K죠? 그럼 여기 8K네요. 맞죠? 그래서 A, B분의 CD는 3분의 8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 그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푸셨죠? 여기 넓이 같다고 되는데 실제 얘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총 넓이. 그렇죠. 이거가 넓이 같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공통 부분 끼고 있으니까 이건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선 좌표 잡고 가는 것보다는 좌표 네. 쓰는 게 낫죠. 이거요? 아니 단원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을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도형의 성질을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은 좌표를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좌표를 잡기 시작하죠. 좌표를 잡기 이전의 도형을 논증기하, 좌표를 잡은 이후의 도형을 해석기하 라고 부르는데요. 논증기와 해석기하를 둘 다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맞춰서 하셔야지 뭐가 항상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수학은 해석기하입니다. 알겠죠? 근데 좌표를 잡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좌표를 안 잡고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그래서 고1 문제에서는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좌표를 꼭 잡아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좌표 안 잡고 풀려고 우기면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1 때 좌표를 열심히 잡았을 거 아닙니까? 시험 때 뒤통수도 맞고. 알겠죠?
그래서 고2 때는 뭐가 나오냐면 좌표를 잡으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야 니네 중학교 대행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차원의 측면에서. 그리고 고3 때는 50대 50의 비율로 나와요. 이제 니네가 뭘 써야 좋을지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교육과정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죠?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튼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좌표 안 잡고 문제 풀려고 시도해보는 게 좋은데, 아무튼 1학년 과정의 결정적 문제들은 다 좌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좌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를 너무 안 잡으려고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좌표를 안 잡고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건 좋은 일인데요. 좌표를 잡아서 풀 줄로 아는 상태여야 돼요.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저 문제 뭐죠 이게? 기울기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거 많이 보셔가지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의 조건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이 곡선하고 이 직선 그리면 거리가 10이다 이 말이죠? 근데 두 근의 차라는 건 x좌표의 차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여기를 3K 여기를 4K 잡으면 얘가 5K 저축은행이죠? 해야 되죠? K가 2죠?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장난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다음. 쌤. 네. 27번에요. 네. 일반형을 기울기가 안 돼. 바로 이쪽으로 보고 기울기나 절편 찾는 거 네. 알 수 있어요? 부호나 결점이라던가. 그냥 이건 표준형 고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빨라요. 아, 기울기 절편 걸로요? 네. 네, 그래야 됩니다. 기울기 말 그대로 니네가 직선을 보고 우리 알 수 있는 건 y절편의 부호와 x절편의 부호와 기울기의 부호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형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냥 안 보이네. 근데 여기서 마음대로 선생님 이렇게 고쳐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둘이 다르다면서요. 네, 달라요. 다른데 지금 그림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x축의 수직인 직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이 없을 때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같습니다. 근데 그 아주 특수한 경우를 찾아내서 니네 틀리게 만들 거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35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그려진 종이를 한 번 접어서 0,2가 4,0이 되었다 라는 말은 그 접은 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 대칭축이 되는 거거든요. 대칭축. 그죠? 그래서 이건 대칭이동 안 하고 풀 수 있나요? 대칭이동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대칭축을 찾으시면 되는데, 얘가 얘로 이동했다. 그럼 델타 PQ를 구해봐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대칭축의 기울기는 2겠죠. 수직이어야 되니까. 네. 쌤말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y는 2x로 출발할 거예요. 근데 어떤 점 지나야 되냐면 p와 q의 중점인 2,1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2,1 지나니까 2x 마이너스 3이겠네요. 대칭축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p분의 q-7 이놈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 다음에 제 둘의 중점이 2위를 지나야 되니까 2분의 q 플러스 7은 p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되겠네요. 타당하죠? 얘 중점이요 2분의 p, 2분의 q 플러스 7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y자리에 얘를 여기 x자리에 집어넣어서 쓴 겁니다. 지금 맞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p가 8 나오고 q가 3 나와요.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이런까지 제가 굳이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6번. 좌표 평면에서 x축 위의 점 이 t, 여기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한 직선이다. 이것도 마치 수직 이등분이니까 두 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둘의 중점인 t, 1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델타 AP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t겠네요. 수직이니까. 네,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t, x-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 풀이 시작해야겠죠. 맞죠? 네. t는 1일 때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타당하네요. 1 넣어보시면 되니까. 맞죠? 3,3을 지나는 직선의 L의 개수는 2개이다. 얘들 3,3 넣어보시면 3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거 실근 같죠? 인수분해 되죠? 1, 2죠? 1, 2. 1, 2 있네요. 네. 2개. 아시겠죠? 디귿! 직선 L 위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1이다. 이건 지금 뭐냐면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tx-t의 제곱 플러스 1 이놈이 x의 제곱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정리해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야, 이거 또 판별식 써도 되지 않겠냐? 네. 또 판별식 써도 되지 않겠냐? 3t의 제곱. 근데 굳이 쓸 필요 있나? 3t의 제곱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가? 크거나 같다. 맞나? 맞나? 맞네요. 네. 그럼 이거 굳이 판별식 안 써도 이거 자체가 항상 뭐예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죠. t가 0이 아니라 그래서. 그죠? 예,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k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네. 그죠? 아, 그렇잖아요. 1이면 0되지 않나요? 0 돼도 돼요. 여기가 0보다 큰 값이니까. 얘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0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1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은 1이다. 맞는 말이네. 저거 혹시 네. 먼저 t로 먼저 판별식 쓰고 나중에 x로 판별식 써도 돼요? 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요?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 사실상 모든 x에 대하여라고 적혀있는데? 그죠? 못 봤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x에 대한 절대부등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다음 38번. 요놈이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는 미정계수를 포함한 상태로 직선의 방정식을 제시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캐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두 번째, 한 정점을 지나는 상태로 계속 회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아주 어려운 문제, 낮은 확률로 아주 어려운 문제이거나 아니면 틀린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성립하지 않는 문제다. 왜냐면 직선 자체가 기울기도 바뀌고 막 위치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인데 문제 풀려고 되게 진짜 힘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직선이 제시되면 혹시 얘가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가, 혹은 얘가 반드시 지나는 한 정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냥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저는 A에 관해 묶어보고 싶은데
얘를 A에 관해서 정리하면 0이 돼서 이게 0이고 이게 0인 경우에 A에 관계없이 정립하거든요. 그럼 이 둘을 연립해서 풀면 그게 5분의 1, 5분의 3이 돼요. 즉, 이 직선은 5분의 1, 5분의 3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즉,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제시되면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점을 반드시 지나는 상태로 그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벗어나는 건 진짜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알겠죠? 예. 그냥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고정되는 걸 보이진 않아요. 왜? 기울기 자체가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이 있겠지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2, 3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얘기를 하려면 기울기랑 절편이 있어야 좀 편하죠. 그러니까 기울기 절편꼴을 우리가 쉽게 쓰는 이유는 그래프와의 연동이 아주 쉬워요. 근데 일반형은 아까 정재 질문했듯이 그래프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프적 요소를 풀려면 얘를 기울기 절편꼴로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양변을 A-1로 나누고 싶죠. 근데 A가 2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A가 2인 경우. 두 번째, A가 2가 아닌 경우. A가 2인 경우는 Y가 사라지니까 저게 뭐가 돼요? X축의 수직인 직선. 사실 A를 정확히 넣어보면 X는 5분의 1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X는 5분의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거 1, 4분면하고 4, 4분면밖에 안 지나죠. 2, 4분면 안 지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타당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A가 2가 아니다라고 하면 얘가 Y는 A-2분의 3A-1 X A-2분의 1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맞냐? 그럼 2, 3분면 안 지나려면 Y 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기울기랑 상관없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Y 절편이 양수잖아요? 그럼 반드시 2, 3분면을 지나게 되죠. 보세요. 보시라고요. 그죠?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Y 절편이 양수이면 반드시 2, 3분면을 지나게 되는 모습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Y 절편이 이러면 이건 지날 수도 있지 않나? 음수는 안 돼요. 왜요? 그냥 어떻게 쭉 올라가면 2, 3. 그렇죠. 음수는 무조건 안 되네요. 그죠? 네. 사실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울기 양수여야 되죠. 그리고 Y절편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아, 이거 지금 이거 안 쓰고 있잖아. 5분의 1, 5분의 3 지나야 되죠. 그럼 5분의 1, 5분의 3이 뭐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점 지나면서 Y절편이 음수이면서 기울기 양수일 수는 없어요. 이거 1, 3분의 점이잖아요. 기울기가 음수일 수 없는 거. 음수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울기 안 봐도 된다고요. 근데 그거 없이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이것도 양수이면서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야 된다고. 근데 아니 안 풀어도 된다고 이거 아니까. 그래요? 정점 지나는 거 아니까 그냥 이거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답이 나오죠. 아, 그러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냥 A는 2보다 크다 이게 나오는 거죠. A2가 근데 이거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정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기서 기울기 어떤 부호를 우리가 판정하는 식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네. 어때요? 생각보다 풀만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피곤해요. 피곤해요? 오답은 뭐 이번 주에 안 끝나겠습니다만. 43번 그림과 같이 세 직선 y는 2x 마이너스 2분의 x mx 플러스 6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 상수 m의 값은 얼마냐라는 건데
이건 좌표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울기. 그렇죠.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라서 그냥 이등변이 아니고 직각 이등변이에요. 여기가 같죠. 그럼 갑자기 이렇게 수선 내려보고 싶죠? 여기도 갑자기 이렇게 수선 내려보고 싶죠? 갑자기. 왜냐면 이 둘이 합동이죠. 합동이죠. 왜 합동이죠, 근데? 저기 여각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같을 거니까. 이등변이라서. 합동이죠? 맞죠? 또 기울기 이용해서 여기 K라고 잡으면 여기 2K죠? 그럼 여기 K고 여기 2K겠네요. B에서 쓰는 맞습니까? 그래서 상수 M은 K분의 2K. 즉, 아니? 수선 그거 뭐가 안 맞죠? 3K분이 멍청이네 내가. 지금 직선이 K가 아니죠? 얘죠, 얘. 위에 있는 직선이죠? 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3K분의 K.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건 좌표 잡는 게 아니었어요. 대놓고 수직인 직선을 줬기 때문에. 알겠죠? 예. 이런 것들 수직이라고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냥 보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직 기호도 표시 일부러 안 해줘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최대한 수직이 아닌 것처럼 그리면 오히려 좀 틀리게 그려요. 알겠죠? 직선을 약간 더 이렇게 각도를 벌려서 수직인 나는 아예 엄두도 못 내게 그냥 숫자만 보고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차피 그림 정보는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46번. 이것도 지금 자취의 방정식인 거죠. 근데 이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단어는 통틀어서 이게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뭐 뒤에 뭐 어렵다고 돼 있는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운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 같이 푸는 방법을 맨날 항상 까먹어요. 그걸 X로 잡고 그걸 또 바꿔가지고 집어넣는 거. 내 대신 내 등이 계산. 근데 제가 이 문제 푸는 거 잘 보세요. 알겠죠? 네. 얘랑 얘는 한직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두 개 더해서 4를 더하면 이제 X좌표가 되고 또 이런 짓을 하면 얘 Y좌표가 된다는 얘기니까 얘 둘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구속돼 있어요. 하나가 조금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똑같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이 관계에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 이 직선의 자체를 사실상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없잖아. 이거 보고 그림이 떠오르면 범국가적 인재니까요. 좀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알겠죠? 그림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식만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식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 얘기했잖아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을 써야 되죠. 글잖아. 글잖아. 근데 가뜩이나 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일반형까지 쓰면 미정계수 3개 나오죠. 그게 난 너무 짜증난다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기울기 절편법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법을 보여주겠다. 알겠지? 자, 첫 번째 x하고 라지 x하고 같을 때 라고 쓰지만 실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자치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있을 때 라는 얘기죠.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말은 이 직선이 x축의 수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 보이면 기울기 절편꼴로 문제를 풀어도 일반적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 때문에 x는 x 더하기 y 더하기 4가 되면서 없어져서 y는 마이너스 4 이게 나오죠? 그럼 y는 마이너스 4로 고정된다는 건 오히려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간주했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 점이나 이 점이 x축의 수직인 직선에 있을 것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온 게 뭐였냐면 스몰 y는 마이너스 4. 즉 이 값은 항상 마이너스 4로 고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x좌표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보인 거예요. 알겠죠? 저 둘이 x좌표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이 직선은 x축의 수직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기울기 재평꼴로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x하고 라지 x가 같지 않을 때, 이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y''은 mx' 더하기 4 이렇게 잡을 수 아니 n 왜 4라고 썼냐 내가 위에 4를 보고 적었네. n 이렇게 잡을 수 있죠. 프라임 쓴 이유는 저 뒤에 저 위에 있으면 xy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할까봐 지금 프라임으로 쓴 거예요. 나중에 프라임은 뗄 겁니다. 네.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점이 다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이걸 대입해서 성립하고 이걸 대입해서 성립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xy를 대입해서 지금 프라임 뗀 게 아니고 xy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y는 mx 플러스 n이죠. 그죠? 그래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다. 지금 이 점을 대입한 거예요. 자취 구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점이 x, y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large x, large y를 대입하자는 건 죽자는 거예요. large x가 뭔지 알잖아요. large y가 뭔지 알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large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더하기 y 더하기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y 대신에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더하기 y 더하기 4를 대입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정리하시면 m-3x 플러스 m 플러스 1y 플러스 4m 좀 줄일게요. 플러스 n-1은 0이다. 이렇게 정리돼요. 근데 같은 점이잖아 이제 xy는. 제가 x로 다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어야 돼요. 왜냐면 같은 점을 같은 직선에 대입한 거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된다고. 그럼 저 두 개의 식이 같으려면 얘하고 얘하고 갖고 하시면 안 되죠. 약분이 가능하니까. 사실 직선의 일치 조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m-3분의 m하고 m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하고 4m 플러스 n 마이너스 1분의 n 요 세 개가 모조리 다 같다고 보셔야 되죠. 맞나요? 근데 앞에 두 개만 같다고 해도 아마 뒤에 같게 될 거예요. m제곱 플러스 m이 마이너스 m 플러스 3 나오거든요. 그럼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가능한 m은 뭐죠? 3하고 마3하고 1인가? 그죠? 맞죠? m이 어차피 마3을 얘다 집어넣으면 얘랑 같겠죠? 마3 얘 두면 얼마야 이거? 2분의 1인가? 네. 그럼 여기다 마3 넣고 얘랑 1 넣어봐요. 2분의 1 나오나? 안 나오지 않나? 아이씨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2 12면 1 나오죠? 그럼 안 같은 거 아닌가? 저 n이니까 그렇게 아 n을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멍청이네. 그러네요. 네. 제가 멍청해요. m이 마이너스 3일 때 이게 같아지게끔 n을 구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n은 마이너스 13 넣으면 같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m이 2일 때 n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셋 다 같아질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이용해서 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면 y는 프라임 이제 떼도 되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3하고 y는 x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 두 개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 두 개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풀이도 어렵게 느껴지시겠는데 제가 일반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알겠죠? 일반용 아니 일반형한테 푸는 거면 똑같아요. 그냥 미정계수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불편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m과 n만 맞추면 되지만 거기는 a와 b와 c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a와 b와 c를 다 푸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b는 몇 a, c는 몇 a 이러면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풀어야 돼 또 불편해요. 그 자체로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a, b, c를 구하는 거면 괜찮겠는데
알겠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확정적인 어떤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기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껏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발 이것 좀 확인하세요. 알겠죠? 이 직선이 x축의 수직일 수는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세요. 그래서 수직일 때 성립한다면 그거일 때 문제 따로 풀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때만 풀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1등급이냐 아니냐를 맞추는 기준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알겠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